미래가 가장 빛나는 순간 2018 MDM 한국 여자바둑리그 18라운드 3경기 보내드립니다. 박정상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여수거북선 대 서귀포 70리의 대결입니다. 오늘은 좀 내용에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팀의 순위에는 큰 변동은 없습니다. 최소한 네. 이 포스트 시즌 진출과 포스트 시즌 내에서의 순위 변동은 없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 프로라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프로 정신 아니겠습니까? 네. 양 팀의 멋진 대결 기대해 봅니다. 네, 서귀포 70리 팀은 지금 포스트 시즌도 기다려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경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오더는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보시죠. 네, 현재 팀 순위입니다. 여수거북선은 일찌감치 1위를 확정 지었고요. 서귀포 70리만 약간 순위 변동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서울 부강약품팀 오늘 연기됐던 대국에서 류민치한 선수가 오유진 선수에게 패하면서 네. 지금 5등이 확정이 된 상황인데요. 마지막에 2연패를 당했기 때문에 굉장히 아쉬운 그런 성적표가 되고 있고 네.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 순위 변동폭이 있는 만큼 각 팀에게 중요한 경기들이 남아 있습니다. 5위까지 살펴보자면 현재 서울 바둑의 품격과 포항 포스코 캠텍만 순위가 바뀔 수 있겠고요. 1위, 2위, 5위는 확정이 됐습니다. 네, 지금 서귀포 70리 팀 오늘 경기를 치르는데 6위에서 8위까지의 순위 변동폭은 있기 때문에 이 와일드카드 결정전과는 상관이 없이 네. 포스트 시즌 진출은 물을 건너갔지만 마지막까지 선수들이 전의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역시 최정 선수 마지막까지 힘을 내면서 결국은 다승왕 확정을 지었습니다. 네, 김채영 선수에게는 굉장히 아쉬운 성적표인데 이 막판에 2패를 당하면서 네. 다승왕을 최정 선수에게 내주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오유진 선수, 이 한국 여자 랭킹 2위의 선수가 어느덧 슬금슬금 쫓아와서 13승을 찍었습니다. 네, 초반에 2연패를 당한 것과 비교를 하면 마지막에 거의 지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네. 또 이스라 선수와 김다영 선수가 이렇게 성적이 좋기 때문에 여수거북선 1위를 확정지을 수 있었습니다. 네, 전반기 9라운드에서 두 팀이 만났을 때에는 역시 이스라 선수와 김다영 선수가 승리해주면서 2대1의 스코어를 냈는데요. 네, 이 전반기의 성적만 놓고 보면 양 팀에서 이길 선수들이 이기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는데요. 이번 후반기에는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아주 재미있게 오더가 짜였습니다. 네. 네, 일국 장구 대결에는 이민진 선수와 조승아 선수가 자리했습니다. 네, 이민진 선수, 조승아 선수 이 두 선수의 상대 전적에서는 조승아 선수가 1대0으로 앞서고 있는데 두 선수 모두 정규 시즌에서 6승 9패를 거두고 있는 만큼 팽팽한 대결이 예상이 됩니다. 이국 속기 대결은 김다영 선수와 오정아 선수의 대결이네요. 양 팀의 1주전이 만났습니다. 상대 전적에서는 김다영 선수가 3대1로 앞서고 있습니다. 이 한국 여자 바둑계 현재 이 위치들을 보면 최정 선수의 1위가 확고하고요. 네. 이 김채영 선수와 오유진 선수가 딱 2, 3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다영 선수와 오정아 선수가 나오고 있는데 이 두 선수는 공동 4위 그룹을 형성하는 선수들 중에 2명의 선수이고 이번 시즌 성적에서도 김다영 선수가 11승 4패, 오정아 선수가 10승 4패로 네. 주장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하지만 1주전보다 더 무서운 2주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스라 선수의 성적이 정말 좋습니다. 네, 이스라 선수 지금 12승 3패 정말 엄청난 성적을 기록 중이고 두 선수의 맞대결 전적에서도 이스라 선수가 5대2로 앞서고 있는데요. 김수진 선수가 오랜만에 이 승부 제1선에 복귀를 해서 네. 성적도 3승 5패 그리고 내용면에 있어서도 그 감독들의 생각보다 더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서귀포 70리 팀의 힘을 보탰습니다. 김수진 선수는 이번 시즌 내용도 좋기 때문에 다음 시즌도 기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자 바둑 리그의 N행시 집계입니다. 센스 있는 N행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속기 2국으로 바로 가볼 텐데요. 역시 김다영 선수 대 오정아 선수의 대결 기대가 되는데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팽팽한 대결이 아닐 수가 없죠. 두 네. 선수 모두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오른 여자 정상권의 선수이기 때문에 아주 재미있는 대결이 예상이 되고요. 일단은 좀 더 전투적인 김다영 선수와 좀 더 차분한 오정아 선수의 대결이니만큼 초반 전략이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네, 현재 11승 4패와 10승 4패를 기록하고 있는 양 팀의 1주전 선수들의 대결입니다. 빅매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가보겠습니다. 정규리그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오늘 세 번째 날 3경기. 조승아 선수와 이민진 선수 한 번 만난 적이 있고요. 조승아 선수가 지금 1승 상대 전적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기 대결은 김다영 선수와 오정아 선수의 대결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 김다영 선수가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린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한국재즈 여자 기성전 아니겠습니까? 네. 그 대회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리는 그 과정에서 뭐 최정 선수 등 강자들을 많이 꺾었는데 16강 상대가 오정아 선수였습니다. 네, 큰 판을 이겼네요. 그렇게 보니까 김다영 선수는 최정 선수에게 완전히 밀린다라는 생각을 하기가 어려운데 약간 최정 선수와 김채영 선수, 김다영 선수 약간 삼각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언니 김채영 선수가 유독 이제 최정 선수에게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네. 김다영 선수는 또 언니에게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네, 지난 시즌 김다영 선수가 이 언니에게 연달아 마지막 챔피언 결정전에서 패하는 모습으로 좀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네. 자아냈죠. 어떻게 보면 뭐 자매가 최고의 무대에서 대결을 펼치는 것 자체가 축복받을 일이긴 합니다만 김다영 선수는 굉장히 괴로운 모습으로 계속 언니에게 패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 시즌 아마 칼을 갈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김채영 선수가 속한 서울 부강약품은 비록 5위긴 하지만 계속 치고 올라온다면 충분히 만날 가능성이 있겠고요. 지금은 이 선수들의 단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오정아 선수가 생각보다 3단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좀 깁니다. 네, 2011년에 입단을 했는데 아직까지 3단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 김다영 선수가 2015년에 입단을 했는데 같은 3단이니까요. 오정아 선수가 지금까지 보면 일단 그 타이틀을 획득하면서 특별 승단을 한 적이 없습니다. 네. 선수가 준우승을 차지한 적이 있죠. 여류 국수전에서 오유진 선수에게 1대2로 패하면서 준우승을 차지한 적은 있는데 이제 우승을 통한 특별 승단이 없고 그래서 조금 이제 승단이 느린 편에 속하긴 합니다. 하지만 실력 자체는 뭐 단위와 상관이 없죠. 네. 오정아 선수가 이제 팀을 이끌고 있는 주장으로서 이번에 책임감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개막할 때만 하더라도 이제 이번에는 확실히 좀 성적을 올려보겠다라는 포부를 밝힌 바가 있고요. 네. 실제로도 오정아 선수가 지난 시즌 7승 7패의 성적에 비해서 굉장히 그 좋아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2016년, 17년에는 좀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 이번 시즌은 확실히 좀 발전적인 모습으로 가고 있고요. 김다영 선수는 지난 시즌 성적을 놓고 보면 57.5%, 좀 안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만 이 선수의 정규 리그 성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네. 그 포스트 시즌에서 특히 챔피언 결정전에서 계속 김채영 선수를 만나면서 패했기 때문에 이제 저런 성적표를 받았을 뿐 정규 리그에서의 성적은 이번 시즌과 뭐 크게 다르진 않았습니다. 오정아 선수는 확실히 전반기 때만 하더라도 지지 않았었는데 내리 3연패를 당했던 게 좀 커 보입니다. 네, 10라운드에서 12라운드까지 3연패를 당했고요. 초반에는 오정아 선수가 김채영 선수와 함께 연승 가도를 달리면서 공동 다승왕에 대한 어떤 꿈을 키우고 있었는데 중반에 약간 흔들리긴 했지만 지금 현재 3연승을 기록 중이고 제 페이스를 다시 찾았습니다. 네, 포석 평범합니다. 최근에는 그렇게 많이 등장하진 않는 이 향소목 포석이 등장을 했고요. 이곳과 이곳으로 자신의 소목이 마주볼 때 그것을 향소목이라고 하는데 네. 지금의 포석이 최근에 많이 등장하는 이쪽 소목과 뭐 이쪽 소목 혹은 소목과 화점 이런 것에 비해서는 사용 빈도수가 조금은 적은 그런 포진입니다. 예전에는 참 많이 볼 수 있었던 보석이었는데요. 네. 여기까지 포석은 오히려 한 2년 전 그쯤의 포석 같아요. 요즘에는 포석 공부를 어떻게 하나요? 제가 공부할 때만 하더라도 각 도장에서 향소목으로 시작되는 대국, 중국식 보석으로 시작되는 대국을 다 모아서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사실 뭐 연구생들이 어떤 공부를 하는지 저도 뭐 알 길은 없습니다만 네. 이제 국가대표급 선수들이 공부할 때는 일단 초반에 대한 어떤 연구를 많이 하고요. 같이 모여서 최신 변화가 있을 때 그에 대한 어떤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고 연구를 많이 하고 또 최근에 이
릴라 제로라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의 이 초반부터 뭔가 복귀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할까요? 네. 이제 그것이 모든 대중들에게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아, 툴이 있군요. 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뭐 어떤 초반뿐만이 아니라 중중반에 자신이 둔 바둑을 좀 점검을 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뭐 인터넷 바둑 사이트에서 그 중국의 벤손다르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나 뭐 여러 강한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텐센트사에서 이제 제공하는 그런 인공지능 바둑 네. 프로그램인데 그런 인공지능과 대국을 펼치기도 하고 뭐 아주 다양한 그런 공부 방법이 있습니다. 신진서 선수도 GS 칼텍스배 우승 이후에 인터뷰에서 뭐 하루에 꽤 많은 시간을 인공지능을 통한 바둑 공부로 투자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시간을 씁니다. 흑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지수가 많을까요? 여기 한 뭐 이 정도까지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쪽을 먼저 네, 저것을 이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요. 반대쪽을 먼저 하나 걸쳐 두고 이렇게 받을지 혹은 이렇게 받을지 그걸 물어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전략입니다. 백이 이쪽으로 받는다면 그때 여기나 여기를 덮어 씌워서 이쪽에 벽을 쌓고 나서 그 다음에 딱 두 칸을 벌리는 이 자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기를 교환시키고 걸치면 백이 붙이는 게 아니라 이제 두 칸으로 협공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반대로 협공한다면 흑도 한 점을 가볍게 보는 거네요. 네, 협공한다면 여기가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발빠르게 처리를 하면서 이쪽을 받을 때 여기 3-3을 들어가서 이 양쪽으로 집을 차지하는 이런 것이 아마 오정환 선수의 전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백이 좌하기부터 먼저 시작할 수는 없을까요? 이 장면에서 좌하기를 먼저 시작한다면 백이 붙이는 수밖에 없는데요. 네. 뭐 최근에 양걸침이 별로 뭐 두렵진 않습니다만 이곳 붙이는 수 자체도 뭐 당장의 어떤 흑에 대한 큰 공격을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진행을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백이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협공과 붙이는 것이죠. 지금은 협공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앞서 이제 저희가 살펴봤을 때 우아기 쪽의 형태는 흑이 3-3을 들어가는 쪽이잖아요. 네.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여기도 낮고 여기도 낮아서 이렇게 저희의 축 쳐져 있다면 백도 뭐 크게 두렵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도 아니라 여기를 뒀죠. 약간 느슨할 수도 있을까요? 잘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걸칠 때 최근에 그냥 이렇게 날일자를 받는 것은 유행하는 그런 정석 중에 하나인데 네. 그 다음에 여기를 걸칠 때 이렇게 갈라치는 것은 조금 어색한 느낌은 있습니다. 그렇게 순환우기를 해볼 수 있겠네요. 물론 이제 취향이기 때문에 이 수 자체가 뭐 그렇게 판을 그르쳤다 이런 식으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오정환 선수가 이제는 이쪽 부분 이곳이나 낮게 양걸침을 하면서 여기서부터 뭔가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다른 진행이라면 백도 크게 두렵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를 그냥 이렇게 벌린다면 백이 이렇게 두었을 때 아까 전에 여기를 백이 이렇게 하면 흑이 먼저 눌러놓고 이제 두 칸을 벌린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냥 이렇게 두 칸을 벌린다면 백의 이 수는 누가 두더라도 여기를 둘 것 같은 수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라면 백도 불만은 없습니다. 이제 이쪽 북은 낮게 갈지 높게 갈지 조금 고민은 됩니다. 높게 간다면 이 정석이라면 왠지 뭔가 이 위치가 더욱더 어색해지면서 애매하네요. 네, 그렇게 불만은 없어 보이는데요.
백도 이제 강하게 맞선다면 이 상황에서 여기를 붙이고 둘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대비책도 세워놔야 합니다. 생각을 굉장히 깊이 있게 하고 있습니다. 낮게 양걸침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했을 때도 생각할 것은 조금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고 나서 네. 이 형태가 나왔을 때 이 싸움에 대한 생각을 이제 정리를 좀 하는 시간 같습니다. 제가 흑이라면 저는 지금은 높게 가고 싶습니다. 아까처럼 붙이고 가르고 나온다고 해도 흑도 충분히 싸울 수 있는 건가요? 네, 원래 뭐 그 형태 자체가 자주 등장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흑이 못 둘 이유는 없습니다. 네, 이렇게 처리를 하고 나서 뭐 이 다음은 좀 더 이제 어려운 그런 변화들이 되긴 할 텐데 일단 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처럼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 이 장면에서 백이 여기를 벌려서 다가서는 게 좋은데요. 흑이 벌리는 것은 원래 두 칸에 대해서 백이 다가서고 싶은 자리를 미리 이렇게 백이 선점했다면 왠지 이쪽 싸움에 있어서만큼은 백이 좀 더 편한 싸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든다면 이 장면에서 이쪽을 어깨에 짚고 이렇게 붙여간다던가 항상 백은 여기 있는 게 3점 끊는 걸 봐서 선수이기 때문에 네. 싸움 자체를 뭐 충분히 유리하게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낮게 갔어요. 그럼 이쪽을 붙였을 때 그 뒷변화가 좀 궁금해집니다. 3-3을 들어가면 백도 이제 호구치고 둘 수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도 백은 이제 잡는 게 아니라 여기 다가서는 것까지도 지금 생각해 볼 수 있어서 뭐 평범하긴 합니다만 네. 이 진행 백도 뭐 피할 이유는 없죠. 이런 장면에서 여기를 붙여야 할지 여기를 붙여야 할지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기본적으로는 약한 쪽을 붙이면 안 됩니다. 그럼 공격하고 싶은 반대쪽을 붙여야 되는 거네요. 네. 잘 모르면 사실 입구자로 나가면 제일 쉽긴 하잖아요. 이 수는 뭐 선수를 뽑고 다른 네. 곳으로 발빠르게 향할 때 두는 수지만 평범한 상황에서는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방금 전의 상황에서도 이 한 점이 이 한 점보다는 아무래도 이쪽에 백돌이 있는 만큼 약하기 때문에 약하지 않은 쪽으로 붙여갔습니다. 아, 3-3 진행 선택을 하네요. 앞서 보여드렸던 이 붙이는 진행은 역시 하변 쪽 싸움이 시작이 됐을 때 네. 그게 좋은 싸움이 아니라고 오정화 선수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실리를 챙겨가고요. 아, 그냥 끊고 쉽게 두네요. 우하기는 완료가 됐는데요. 큰 자리가 많죠. 지금 이쪽 부근으로 다가서는 게 나을지 아니면 그냥 바로 귀로 파고 들어서 실리를 차지하는 것이 나을지. 저하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이 한 번 두는 순간 거의 흑 한 점이 제압을 당하고 있는 모습이고 오히려 움직였다가는 공격을 크게 당하기 때문에 네.
이쪽 부분을 건드릴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를 호구 쳤을 때는 백이 항상 이쪽으로 단수를 쳐서 반발을 하는데 이 진행이 좋지가 않다면 앞서 보여드린 붙이고 2선으로 젖히는 게 좋습니다. 보통은 백의 귀가 크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나마 지금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진행인 게 네. 이쪽에 흑돌이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백의 발전성을 조금 못하죠. 그래도 이제 평범한 진행은 여기를 젖힐 때 이쪽으로 젖혀서 선택을 하고 단수 치면 있고 이렇게 진행되는 게 좀 더 무난한 진행입니다. 그럼 백은 이제 여기를 이렇게 벌리거나 혹은 뭐 바짝 다가서거나 그런 진행이 예상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평범한 길로 갔습니다. 여기서 지금 젖힌 이 한 점을 제압하기 위해서 안쪽에서 끊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썩 내키지는 않는데요. 생각은 해볼 수 있는 건가요? 여기를 내려서면 네. 백이 잡는 것은 끊어서 백이 망합니다. 그래서 백은 여기를 내려설 때는 이렇게 호구치겠다는 것이 여기를 끊는 수의 의도이고 이렇게 된다면 백도 훌륭합니다. 그래서 흑은 이 장면에서 내려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쪽에 있는 흑 세 점을 포기하는 쪽으로 전략을 세우게 되고요. 쭉 뚫어버리는군요. 여기서 네. 한번 머리를 때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시켜서 흑이 좀 편하다고 알려져 있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귀를 내어줍니다. 막상 여기까지 파버리니까 네, 흑도 포석이 견실합니다. 여기 지금 사기생의 그러네요.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네. 두 선수의 기풍을 비교했을 때 김다영 선수가 좀 더 전투적인 느낌이고 오정화 선수가 좀 더 이제 차분하게 반면 운영하는 느낌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딱 지금의 흑의 이 견실한 반면 운영을 보면 그렇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김다영 선수가 아직까지 이상한 수가 나온 것은 아니니까요. 아직은 평범하고요. 백은 모양들이 다 단단합니다. 한 템포 빠르게 물어봤습니다. 흑이 위로 하나 밀고 늘 때 이렇게 끊어 잡는 게 기본적인 형태인데 여기 끊는 것은 이제 두 점을 좀 가볍게 보고요. 이렇게 할지 아니면 그냥 여기를 이어갈지 응수를 물어봤습니다. 있는다면 미는 게 득이 없는 거네요. 네, 그렇죠. 하나, 있는다면 네. 나중에 백은 그냥 여기를 잇고 흑도를 몰아쳐갈 수 있습니다. 밀었다는 것은 여기를 끊어 잡겠다는 거고요. 뭐 이런 식의 포석이 예상이 되네요. 흑은 계속 확실한 실리를 챙겨가고 있습니다. 일단 포석의 기본 이론 중에 하나가 넓은 곳으로 시선이 향해야 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이쪽입니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간격이 화점 근처인 건가요? 네, 이쪽 부분이죠. 이곳이나 이곳이 먼저 떠오르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 바짝 다가서는 수도 있긴 한데 네. 지금 한 발 덜 가는 감각은 조금 독특하네요. 이 정도는 좀 불만일 수 있는 거였나요? 네, 기풍인데 네. 그냥 견실하게 두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백돌이 약하지 않다면 지금 모양에서 한 발 더 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흙이 다가선다면 백이 이렇게 한 발 덜 가서 흙을 다가서게 만들었을 때 오히려 이 세 칸 사이 침입을 노리기가 좋다라는 생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흙이 이쪽 부분을 노릴 때는 좀 더 백의 형태가 단단하고요. 평범한 선택은 아니지만 일리가 있는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후석은 흙이 굉장히 견실한 느낌을 주긴 하는데 백도 전부 딱 정석에 네.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들로 짜여 있기 때문에 불만 없습니다. 간격으로만 보면 오히려 하변보다는 이변이 더 넓은데요. 왜 하변 쪽을 더 크게 보고 있는 거죠?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여기 끊는 것이 통렬하고 또 하나는 여기를 치받을 수밖에 없다는 데 있습니다. 여기 간격이 넓기 때문에 여기를 끊었을 때 이 부피가 더 크다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네. 흙이 여기를 치받지 않으면 여기 치중 가는 수가 딱 여기 머리를 내밀고 있는 백돌에 걸려서 이쪽 돌파와 이쪽 넘는 것을 맛보기로 했을 때 흙이 곤란하기 때문에 흙은 치받거나 마늘모로 응수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뭐 이쪽 부분에 엄청난 발전성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30초. 보기보다는 네. 가치가 있는 자리입니다. 넷, 다섯. 이쪽을 올라서 놓고 나서 다음에 여기 다가서는 것과 이쪽 끊는 것 뭐 이런 쪽을 맛보기로 하게 됩니다. 또 이렇게 올라서 놓으면 여기 마늘모가 선수이기 때문에 이것도 또 하나의 즐거움이고요. 좁은 자리이긴 하지만 그래서 가치가 있는 자리입니다.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쪽일지 이쪽일지 아홉. 이쪽 선택을 했고요. 그럼 백은 이제 이쪽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좌상 쪽은 흙이 3개나 투자를 했는데요. 한 번 더 둔다면 어느 정도로 지키는 게 정수일까요? 이쪽이요. 네. 둔다면 여기를 다가서겠죠. 일단 확장을 하나요? 네. 30초. 이 다가서는 수가 귀쪽의 맛도 좀 없애는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자체로 좋은 자리입니다. 여섯, 일곱, 여덟. 백이 든다면 물론 이제 백은 침입을 해서 네 번 밖으로 남았습니다. 빠져나오는 것과 귀 쪽 붙임을 맛보기로 하게 됩니다. 지금은 여기 다가서는 수가 일감인데 시선은 여기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다섯, 여섯. 지금 한술 더 떠서 그냥 방향은 그쪽인데 아예 강하게 건드리는데요. 어떤 전략인 건가요? 이 수가 이제 최근에 많이 등장하긴 합니다. 흙이 5번째 수로 2칸 굳힘하는 게 많이 등장을 하는데 6번째 수로 여기 붙이는 수가 있을 정도로 이 붙이는 수도 시도 때도 없이 많이 나오긴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이요. 지금 여기 흙돌이 있는데 붙였기 때문에 좀 30초. 어색한 느낌도 없진 않습니다. 이렇게 끊겠다는 것인데 네, 당장의 이 축은 일단 유리하다는 거고요. 일곱, 여덟. 네, 이 축은
쭉 네. 나갔을 때 이 백돌에 걸리게 됩니다. 그럼 흑은 이 장면에서 여기를 잇고 백이 여기를 끊었을 때 이 싸움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래도 역시 좌변 쪽 벌림이 있는 만큼 흑은 힘을 실어줄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 둘, 두 칸에다 대고 이렇게 붙이고 끊는 발상이 사실 최소한 제가 죽기 전까지는 네. 인간들끼리만 공부를 했을 때는 좀 떠올리기 어려운 그런 발상일 네. 것 같아요. 먼 미래라면 모를까. 근데 굉장히 인간을 능가하는 그런 실력을 갖춘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들이 나오면서 이수 저수가 마구 튀어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지금 두 칸에다 대고 저렇게 붙여 끊는 것도 그중 하나입니다. 이 집이 아닌 모양이기 때문에 괜히 건드려서 결정을 지어주지 않으려고 하는 발상이 좀 많을 텐데요.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리고 네. 그냥 흑돌이 소목에 딱 하나만 있을 때도 붙여 끊는 게 무리잖아요. 근데 네. 흑돌이 지금 여기 있는데 이렇게 붙여 끊는 수가 아예 떠오르질 않습니다. 자, 지금 어떻게 결론이 날지. 단수를 치면 여기까지는 교환이 되고요. 흑도 축이 아니라면 일단 이쪽을 지켜야 합니다. 백도 여기를 끊지 못하면 여기를 붙여간 수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세 점만 끌고 나오는 건 무거워 보이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처리가 된다거나 둘, 혹은 셋.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것은 백이 건드려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네. 이 한 점도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여기를 이렇게 끊게 됐을 때에 대한 변화를 읽어야 합니다. 반대로 단수도 있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근데 백이 이쪽으로 쉽게 이렇게 빠져나가는 게 있다면 흑이 여기를 지켜도 이쪽도 약간 맛은 있고 해서 네.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좀 당했죠. 일단 일관대로 가고 있고요. 하나, 둘, 셋. 역시 예상대로 김다영 선수가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처리할 생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버리고 귀를 가져가나요? 네. 이렇게 진행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진행이라면 일단 김다영 선수가 의도하는 바는 통했습니다. 흑도 강하게 맞받아친다면 어떤 수를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냥 이렇게 단수를 치고 나서 뭐 내려설 때 받고 싸우는 것인데 30초. 일단 당장 이쪽 부분에서 당하는 게 워낙 아파서 이 싸움이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여섯, 일곱, 백이 좀 좋은 싸움으로 보여집니다. 네. 열. 네 번 남았습니다. 역시 지금 축은 불리하기 때문에 단수 치고 미는 건 안 되는 거죠? 30초. 하나, 흔히 이제 축으로 몰아갈 때 사용이 되는 수법인데 지금은 여기가 백이 드는 네. 순간 바로 단수이기 때문에 축이 아니면 받아야 되거든요. 네. 여전히 축은 불리합니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 축은 처음 봤던 축과 동일한 형태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걸리게 됩니다. 버립니다. 역시 싸우는 건 미리 실리를 좀 손에 보고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스럽다고 봤고요. 자체적으로는 백이 처리가 조금 잘 됐습니다.
아껴두네요. 여기 교환을 아껴둬서 모양은 더 넓어질지언정 다음에 이 한 점을 좀 준동하는 뒷맛을 노리겠다는 뜻입니다. 네, 지금 뭐 백도 당연히 여기를 빠지는 한 수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흑은 완벽한 사귀생이 됐습니다. 네, 오히려 여기를 지금 두 개 만들고 이쪽으로 머리를 내밀 수만 있다면 앞서 말씀드린 여기 뒷맛을 노리는 게 가능해집니다. 네. 이런 곳 느는 게 나은지 젖혀야 되는 좀 어려운 판단인데요. 둘, 셋, 일단 여기 붙여가는 수에 대해서는 먼저 다섯. 반발부터. 네, 그런 걸 떠올리게 되는데요. 네. 당장 뭐 만만치 않다면 이제 물론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죠. 근데 이렇게 뒀을 때 여기 머리를 내미는 순간 뭔가 오정아 선수가 의도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지금은 둔다면 그래서 느는 편이 좀 나아 보입니다. 백이 어차피 여기 지금 집이 나는 게 아니에요. 백돌이 여기 이렇게 끊어져 있다면 당연히 젖히고 여기를 꼿꼿이 올라서서 이 모양을 키우게 되는데 여기 흙이 이어져 있다면 지금 여기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네요. 굳이 폭을 넓힐 필요가 없겠네요. 그럼 백은 늘고 늘 때 차라리 나중에 이쪽으로 오는 게 낫죠. 네. 흙은 이미 눌러놨으니까 그냥 중앙 쪽으로 한 칸은 어떨까요? 이쪽이요. 너무 얇은가요? 지금 여기 한 칸 뛰는 자세는 여기가 좀 남아 있어서 둔다면 느는 것, 네, 저렇게 느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네. 흙이 그쪽을 늘지 않았을 때는 반대로 백이 여기가 또 뚫는 걸 봐서 선수였으니까 여전히 이 한 점이 끊어지면서 중앙에 막히는 게 남아 있었고요. 이제 우변을 제외하고는 귀와 변은 다 정리가 됐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당장 어떤 수가 있어서 두는 건 아닙니다. 또 그냥 여기를 밀어서 받는 게 보통입니다. 손을 뺄 순 없나요? 손을 빼기는 조금 맛이 너무 나쁜가요? 네, 좀 무서운데요. 방금 전 상황에서 당장 여기를 두고 치중을 가도 수는 나거든요. 지금 이쪽을 먹여치고 이렇게 단수 치는 게 있기 때문에 네. 그 진행이라면 수가 나고 또 하나는 여기를 이제 붙여 끊어서 뭔가를 시도하는 쪽이 있어서 예, 여기는 안 받기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수 나는 걸 보여드리면 여기를 먹여치고 이렇게 먹여치면 하나, 둘, 셋, 단수 칠 때 따내면 다섯. 지금 여기가 자충 형태이기 때문에 이 진행입니다. 좀 흙이 부담스러운 그런 패가 될 수 있죠. 그렇네요. 지금 여기를 딱 교환시켜두고 여기를 한 칸 띄었는데요. 묘한 자리입니다. 지금 여기 뭐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네요. 붙이는 것 말고는 딱히 없어 보이는데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일단 밀어서 받고요. 아무것도 없다면 네. 좀 허무한 수입니다. 느릴 수 있죠. 정말 있습니까?
백이 한 칸 뛸 때 이렇게 늘게 해주면 이 교환이 좀 악수라고 말씀드렸을 텐데 네. 느니까 한 칸 띄어서 좀 독특합니다. 이건 여기 수가 없으면 김다영 선수가 이상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여기를 붙이면 이것은 뒤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요. 백이 이제 노리기 위해서는 이쪽 붙이는 걸 뭔가를 시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이렇게 둬도 그렇고 나와 끊어도 그렇고 수가 나지 않습니다. 이 수는 조금 이상해 보이는데요. 지금 여기가 서로 좀 둘기가 애매하다고 판단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기를 두면 흙이 이렇게 나오고 이쪽을 두면 이쪽으로 나오면서 여기가 닫히고 그래서 이제 아예 다른 곳을 선택했다는 의미는 되겠지만 네. 그래도 여기를 뭔가 선택을 했어야 될 것 같고 흙의 입장에서는 그냥 이런 대로 두어서 이쪽과 이쪽을 모두 견제한다면 지금 이 수는 약간 느슨합니다. 상대적으로 백이 집 모양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연 김다영 선수는 어떤 수를 노리고 있을까요? 굉장히 즐거웠고요. 저희 그 김경훈 선수가 어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끝나면 항상 바로 집에 가느라 저희가 이제 함께 하지 못한 적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올해 제가 팀 합숙을 2번을 했거든요. 그래서 선수들끼리도 좀 잘 알고 되게 좋은 시간을 가졌었고 좀 화이팅하는 시간을 가졌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착하기도 하고 뭐 예쁘기도 하고 다 너무 좋고 가급적이면 내년에 또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딱 한 가지 우리가 조금 더 말하자면은 악착같거나 또는 독하거나 좀 기가 더 세야 된다거나 이런 부분을 1년 동안 조금 더 보강해서 내년에 가급적이면 또 한 팀으로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수들을 많이 애정하는 서귀포시 심리의 이지영 감독의 인터뷰였는데요. 일단 팀워크는 굉장히 좋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뭐 다른 네. 팀도 뭐 그렇습니다만 서귀포 70리팀 선수들 몇몇을 보면 뭐 조승아 선수나 오정아 선수나 김경원 선수 평소에 이제 국가대표팀에서 훈련을 하는데요. 굉장히 서울하고 모든 선수들과 잘 어울리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들이고요. 30초. 그래도 역시 이지영 감독의 말대로 약간 좀 더 독해 보이는 이미지를 좀 장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그게 가장 어렵습니다. 저도 네. 뭐 승부사에게 있어서 도끼라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평소에 착하면서 그러니까 반상에서는 독하고 반외로 벗어나면은 또 착하고 이거를 이제 따로따로 분리해서 봐야 하는데 그거를 참 지켜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론 선수들이 반외적으로도 굉장히 날카롭고 예민하고 독하고 뭐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그 반상에서의 연장선으로 가서요. 네. 둘, 그런 게 가장 어렵습니다. 지금 이번에는 오정화 선수가 좀 깊게 간 것 같은데요. 인터뷰를 들은 거 아니죠? 지금 굉장히 독한 수들인데 네. 조금 특히 이제 여기 교환까지는 몰라도 이 수는 너무 글쎄요. 너무 받아달라고 이제 노골적으로 얘기를 한 건데 지금 백이 여기랑 네. 방금 전에 한 칸 띄었던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 준동하는 것을 노리긴 하지만 백도 어느 정도는 보강이 됐다라고 인정을 해줄 만한 형태인데 여기까지 가서 지금 이 받는 것을 강요했다는 건 좀 너무 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뭐 이런 정도로도 충분히 흐름을 탈 수 있다고 보는 건가요? 일단 끊었을 때 글쎄요. 한 점 그냥 늘어야
되는 건가요? 뭔가 지금 이쪽에서의 형태가 네. 당장 마음에 들지 않는 이유는 원래 흙이 여기를 들여다보면 백이 맞고 이제 여기를 두고 여기를 교환했을 때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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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 이 네 개가 없을 때입니다. 들여다보면 맞고 젖히면 맞고 이렇게 단수까지 흙이 권리로 되는 자리입니다. 아, 그런데 지금 여기를 네. 갖다가 이쪽으로 반격을 당하니까 뭔가 흙의 형태가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여섯, 일곱, 지금 이 한 점은 뭐 가치가 크진 않기 때문에 오히려 흐름을 탄다라고 오정환 선수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주 묘하게 흐름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따내면 당장 반격을 갈지 아니면 뭐 그냥 중앙 쪽으로 횡마를 하면서 받는 것을 강요할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자 바둑리그에서 이런 잔잔한 대국은 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항상 굉장히 전투적이고 네. 선열이 낭자한 그런 바둑들 많이 봤었는데요.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갔어요. 끝내기의 가치만으로 보면 뭐 네. 5집이 채 되지 않는 흑한 점이지만 지금은 강하게 압박을 가하기 위해 공격을 갔습니다. 백은 뭐 이런 데가 일단 먼저 떠오르는 행마법이고요. 왜냐하면 다음에 찝고 단수 치고 미는 것까지 선수이기 때문에 안쪽에서 어느 정도 근거를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역시 급소 자리라고 봤고요. 잡힐 돌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여기가 백이 거의 선수성이라고 봤을 때 다음에 여기가 또 선수고 여기가 또 선수입니다. 그럼 이쪽 부분에 굉장히 안형이 풍부해서 흙이 네. 지금 잡으러 갈 수 있는 형태는 아닙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전에 흐름은 일곱. 포석당에서 약간 흙이 괜찮아 보였는데 지금 이쪽 부분에서 흙의 행마가 썩 좋아 보이진 않기 때문에 이쪽의 중반전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승부처예요. 백이 사는 데는 어렵지 않지만 그래도 그렇게 살러 가지는 않을 텐데요. 네. 그 살 수 있다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네. 바깥쪽으로 뭔가 탈출을 시도하고 거기서부터의 어떤 수익기 싸움 첫 번째 전투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30초. 하나, 둘. 일단 흙의 모양을 무너뜨리고요. 여기까지는 교환을 시킬 것 같고요. 여차하다가 방심하다가 나중에 흙이 오히려 이런 데를 찝어버리면 이수 자체가 근거에 급소이면서 다음에 이쪽 젖히는 것까지 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확 근거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 둘. 그 다음은 결국 이제 바깥쪽 탈출인데요. 어떤 탈출을 시도할지. 눈에 들어오는 수는 이 날일자입니다. 이렇게만 받아준다면 정말 환상적으로 바깥쪽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일자에 대해서 오정환 선수도 뭐 이렇게 호구치셔서 호락호락 상대가 해달라는 대로 해줄 리는 없고 네. 과연 어떤 수가 나올지 모르겠네요. 지금 여기로 씌우는 것도 이렇게 째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네요. 그럼 한 칸 옆으로 돼야 되는 건가요? 30초. 뭔가 느낌은 네. 이런 데를 가거나 네. 아니면 그냥 바깥쪽으로 탈출을 시켜준다면 이렇게 진행이 될 수는 있는데 일단 뭐 백이 이 날일자가 일감입니다. 네, 촐기 한 번 더 연장을 했습니다.
여기를 둘 때 흙이 최대한으로 두들겨 막으려면 여기를 두고 이렇게 덮어 씌우는 건 있습니다. 그럼 아까처럼 째는 게 사라졌죠. 근데 그 과정에서 지금 바깥쪽에 흙도 약점이 생겨서 하나, 이게 통할지 모르겠네요. 넷, 다섯, 여섯, 아, 지금 한 발 우측으로 갔네요. 흙이 붙이면 빠져나갈 수 있나요? 지금 일단 여기 약간 그 뒷맛을 노릴 수 있고요. 그런 것을 노린 형태는 이제 이렇게 됐을 때가 형태가 나옵니다. 이쪽 나와 끊는 것, 그걸 조금 노릴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셋, 넷, 다섯, 백이 여섯, 이렇게 마늘모를 하거나 해서 나옵니까? 아홉, 근데 느낌은 이수보다는 여기 날일자가 좀 더 흙을 좀 모양을 안 좋게 만드는 그런 바깥쪽 탈출 같은데, 일단 실전은 여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삼십 초 하나, 분명 이제 백이 잡히거나 할 돌은 아니에요. 아, 그냥 안에서 사는 쪽을 선택을 하네요. 그리고 대놓고 나서 대놓고 여기 나와 네. 끊는 것을 지금 노립니다. 정직하게 두어가는데요. 네. 오정아 선수도 네. 지금 상황에서 뭐 이런 데를 지켜서 여기 느는 것을 허용할 수는 없죠. 거의 젖혀 막는 한 수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백이 이제 여기 나와 끊는 것을 노렸을 때 거기서부터의 싸움은 셋, 시끌시끌하겠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지킵니까? 아, 좀 떨렸을까요? 그럼 다시 백의 행마가 나쁘지 않네요. 이곳 전투에서는 오정아 선수가 이상합니다. 흑이 애초에 여기 이렇게 백에게 좋은 자세를 내주고 한 점을 살리면서 공격을 갔는데, 지금 흐름이 이게 흑이 백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흑이 더 엷은 형태가 되었고요. 여섯, 흙만 중앙에 떠 있게 됐네요. 네, 지금은 오정환 선수 흐름이 약간 이상해졌습니다. 흙이 만약에 계속 독하게 우변 쪽까지 차지하면서 버텨가면 실리는 그래도 모자라진 않겠죠? 흐름에 있어서는 뭐 흑이 네. 실리는 도처에 많은데요. 둘, 근데 일단 중앙 쪽이 엷다는 것 자체가 좀 괴롭힘을 당할 수가 있고, 일곱, 그냥 이 흐름을 느꼈을 때 백이 좀 괜찮아 보입니다. 딱 집으로 비슷하고 백이 좀 더 두터운 바둑이라고 느껴져요. 그래도 오정환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은 이쪽 부분, 뭐 여기 중앙 처리 끝나면 무조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계속 받아달라고 하는데요. 삼십 초 하나, 둘, 네, 젖혀서 받았습니다. 여기를 백이 찌르는 게 항상 선수이기 때문에 여기 찝는 게 백의 권리이고,
그러면 여기 끊어지더라도 안쪽에서 근거를 확보하는 데에는 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네. 초 하나, 둘, 셋. 그래도 오정환 선수가 이쪽에서 두텁게 이렇게 눌러가는 건 좋네요. 지금 어설프게 실리로 차지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쪽에서 이렇게 눌러가는 게 두텀을 확보하면서 좀 더 국면을 운영하는 데 유리함이 있습니다. 바둑은 초반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뭔가 이 후반으로 가는 잔잔한 승부가 예상이 됩니다. 30초 하나, 둘, 셋. 여길 찍었다는 건 저친수를 받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흑이 지금 이곳을 네.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 장면에서 다른 큰 곳으로 향하겠다는 생각으로 풀이가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둘 것 같아요. 중앙 흑은 안정이 된 건가요? 뭐 거의 안정이 됐다고 봐야겠고요. 이쪽의 백돌도 끊어지지만 여기 단수가 선수여서 이쪽과 이쪽이 맞보기로 살아 있습니다.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런데 생각해보면 여기를 이렇게 손 뺄 거라면 백도 이쪽에서 쭉 느는 행마가 맞는지는 사실은 좀 의문인 것이 한 템포 빠르게 여기를 두 점머리로 젖히거나 했을 때 흑의 네. 모양이 훨씬 구겨지기 때문에 그렇겠죠. 네, 안쪽에 근거가 확실하다면 지금 이 행마는 좀 생각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일단 큰 자리 왔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결국은 뭐 미세해지는 흐름의 바둑인데 이쪽에서는 흑의 행마가 썩 마음에 들진 않아서 백이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또 생각보다는 이쪽은 두터워졌어요. 뭔가 좀 더 엷은 형태라면 이쪽 부분이 아예 그냥 달라지는 흐름에서 오정환 선수가 이쪽 처리는 좋았고 김다영 선수에게는 오히려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정말 평소에 여자 바둑 리그 대국들과 비교를 해보면 이보다 더 점잖을 순 없는 정도의 흐름입니다. 네, 지금 제가 적응이 안 되는데요. 원래는 깜짝깜짝 놀라면서 그 강수들을 감탄하고 뭐 즐기고 뭐 이런 약간 그 심장 뛰는 흐름들이 네. 많았는데 오늘 바둑은 굉장히 차분하게 남자들 그 바둑 리그에서 대국하는 것을 보는 듯한 그런 흐름입니다. 오히려 오늘은 정말 부담 없이 승부에 임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전투적인 모습도 기대를 했는데요. 냉정하게 풀어갑니다. 일단 실리로 한껏 버텼습니다. 네. 백은 여기 끊는 게 선수가 됐기 때문에 중앙 쪽으로 반격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을 했는데요. 오정환 선수 여기서 최대한 집으로 벌면서 여기 쭉 막는 게 선수이기 때문에 별로 공격당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뭐 가른 다음에 이쪽 네. 일단 여기 양쪽을 갈라야 여기서 집으로 손해본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네. 당연한 진행이고요. 초 하나, 둘, 셋, 넷, 연결을 꾀한다면 뭐 이런 데를 오게 되는데 일곱, 여덟, 아홉.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냥 이렇게 넘어가요? 이 수는 조금 의외네요. 이렇게 하면 넘어갈 수는 있는 건가요? 이 한 점은 좀 작게 버리는 정도는 생각을 해도 네.
가볍게 처리하는 것인데 느낌은 조금 나약한 느낌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기가 백이 이제 선수라고 해도 그렇다면 더더욱 흑은 가볍게 여기를 단수를 칠 수 있는 형태이고요. 그래서 여기가 있고 이쪽으로 흑이 연결 꾀하고자 하는 것, 쭉 막는 것 선수 이런 게 있다면 한 칸 뛰는 수는 조금 나약한 느낌은 있습니다. 우변에 돌만 살리는 건 어렵지가 않은데 중앙 쪽이 흑 부담스러웠었나 봅니다.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그 자리 참 두고 싶은 자리이긴 한데 그걸 노리고 있었던 건가요? 두고 싶은 자리이지만 중앙 네. 사활까지는 좀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선수로 처리가 되는데요. 대신에 아까랑은 달리 여기를 흑이 끊어갔을 때 여기가 선수고 여기가 선수이지만 안에서 사는 모양이 이쪽 끼우는 수로 인해서 나오질 않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쪽을 틀어막는 것은 여기를 올라서서 곤란하기 때문에 지금은 막는 한 수입니다. 네, 넘겨줘야 되고요. 계산을 해보면요. 지금 여기를 넘어가고 받을 때 이쪽은 백이 걸리라도 이 장면에서 이쪽을 백이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백도 집을 많이 따라간 모양인데요. 백집이 한 45집 정도 납니다. 초 하나, 둘, 여기가 41집이고요. 넷, 다섯, 여섯, 쉰 하나. 여덟, 아홉. 뭐 언뜻 봐도 그냥 집으로 비슷합니다. 집으로 비슷하고 이제 양쪽의 발전성 네. 싸움인데 결국 미세한 승부가 되겠네요. 지금 뭔가 여기서 오정환 선수 작전을 걸어갑니다. 이쪽 끝낸 걸 노리면서 아직까지는 끊지 않았기 때문에 이쪽 단수가 선수고 그래서 먼저 여기를 갖다 붙입니다. 차분하게 받아주면 여기 끊어갈 때 조금 중앙 싸움이 이제 도움은 될 수 있다라는 네. 뜻입니다. 초 하나, 둘, 셋, 넷. 좌상 쪽은 당장 받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네요. 어쩌면 김다영 선수가 여기를 받으면 둘, 먼저 여기를 물어보고요. 넷, 어차피 이렇게 끊으러 가는 게 일곱, 여덟. 여기 끊을 때 이어야 되니까 이렇게 끊고 여기를 잡히면 오히려 흑돌만 끊어지게 됩니다. 반발은 어렵고요. 그래서 여기를 막을 때 여기를 먼저 꼬부리고 받으면 이 상태로 손 빼고 이제 다른 끝내기로 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네. 끊었을 때 이쪽 사활이 안전해서 그냥 이 교환 자체가 득이다라는 느낌으로 다른 큰 곳을 향할 수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가운데 오정환 선수가 먼저 지금 작전을 걸어갔기 때문에 이쪽 처리가 좀 궁금해지네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되나요? 모양은 뭐 받는 게 보통이긴 한데요. 지금 끊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끊는 건 네. 나가고 나서 이쪽 단수 치고 이쪽 약간 있고 일단 여기 끊었을 때 이제 나가지 못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렇네요.
30초. 하나, 둘, 근데 지금 뭐 한술 더 떴습니다. 재밌는 모양이 나왔습니다. 서로 젖혀갑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중앙 쪽을 오정아 선수가 받아주고 나서 여기 끊는 수에 대해서는 이 한 점을 가볍게 봤을 때에는 백이 빵 따내는 자세가 된다면, 예를 네. 든다면 이제 이런 데를 뭐 단수 치고 한다던가 그냥 여기를 이어서 처리를 했을 때에는 이수와 이수는 악수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30초. 백이 오히려 좀 과감한 선택을 했다는 느낌입니다. 네, 다섯, 이건 늘어주면 보통인데요. 여덟, 아홉. 지금 그쪽을 늘지 않았을 때 여기로 끊고 지금 여기 붙이는 게 선수라서 이쪽이 굉장히 맛이 고약한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받아주는 게 정수고, 여기서 김다영 선수가 어느 정도의 반격까지 지금 수익기를 하고 있을지. 그냥 이 선으로 받아야 되는 거라면 확실히 중앙 쪽은 손해를 봤네요. 30초. 네, 좀 손해 느낌이 있습니다. 네. 이쪽으로 이제 백이 들여다보거나 활용하는 것이 없어졌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됐을 때는 이수와 이수의 교환은 오히려 아까운 교환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금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듯 고개를 갸웃하면서 착점을 이어가고 네. 있습니다. 여기서 오정환 선수가 이쪽을 끊고 이을 때 나가나요? 이렇게 나가는 네. 것도 있긴 한데요. 사실 지금은 이렇게 하는 게 뭐 집으로 대단한 자리는 아니라서 자체적으로 오히려 여기 있는 것을 노리고 싶은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가 남아있는 상태로 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30초. 자연스럽게 백돌이 이런 데 이어지면 둘, 셋, 여기를 선수로 당하는 게 굉장히 아픕니다. 다섯. 지금 나가겠다는 생각인데요. 이렇게 처리가 되겠네요. 이 정도 처리라면 글쎄요, 조금 애매합니다. 여기 젖힌 것은 백이 조금 손해라고 봤었는데 하나, 둘, 셋, 넷. 오정환 선수가 중앙이 조금 얇다고 봤는지 지금 그쪽 신경을 쓰면서 한 점을 제압을 합니다. 나갈 때 나가는 것은 좀 더 복잡한데요. 여기 단수 치고 혹은 뭐 이렇게 끊어가고 나갈 때 이렇게 단수까지는 칠 수 있는데 이것도 지금 중앙 쪽이 넓어서 만만치 않네요. 여기 제압을 했을 때 이런데 먼저 꼬부림 당하면 중앙 모양이 썩 마음에 드는 형태가 아닙니다. 지금 막으면 이런데 갖다 붙이는 것까지 가능해서 그럴 수 있겠네요. 모양이 구겨집니다. 네. 나갔어요. 김다영 선수도 수일길 해보니까 나가는 선택할 것 같습니다. 원래 여기 끊는 수로 흙이 있는 게 보통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잡아도 애매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이쪽 얇음을 커버했다는 데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오정환 네. 선수가. 그럼 마지막. 그것을 알고 있다면 나가는 걸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또 하변이 다치는 것도 눈에 보이니까요. 그게 마음에 걸렸나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의 수익 본 바로는 나가는 편이 좀 낫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앞서 저희가 이제 살펴봤을 때 결국은 여기를 흙이 손이 돌아와야 되는데 네. 여기 단수를 안 당하기 위해서 뭐 하나 끊어두고 하나, 이런 데를 두면 셋, 일단 여기 꼬부리는 게 워낙 기분이 좋아서 여섯, 흙이 뭐 거의 이런 식으로 받아야 되는 수준이거든요. 아홉. 그렇게 하고 나서 이쪽을 받았다면 그 편이 조금 낫지 않았나 싶었는데 뭐 그 진행이 되질 않았습니다.
네, 처음 말씀드렸던 형태로 가네요. 이 진행이라면 그 득실이 조금 애매합니다. 처음 계산했을 때 여기를 한 8집 세고 있었는데 한 2집 조금 두텁게 늘어났고 흑도 여기와 여기 늘어간 것 조금 늘어났고 백은 여기 약점이 사라졌고요. 얼추 비슷하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중앙 백돌이 두터워졌으니까 지금은 다 집어넣는 교환까지 가능할까요? 네, 지금은 뭐 굳이 해놓을 필요는 없긴 하고요. 아, 네. 뭐 안 두더라도 여기를 두면 이렇게 두면 되니까 뭐 굳이 교환이 필요치는 않습니다. 이런 교환 악수는 아닐 것 같고요. 마지막. 이렇게 하고 그냥 다른 곳을 향하지. 그냥 결정을 짓네요. 지금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자리입니다. 선수를 하고 나서 이제는 이쪽 부근 처리가 관건입니다. 중앙이 이렇게 흙이 두터워진 이상 지금 여기는 뭐 서로 끝내기가 뭐 대단할 것이 아예 없고요. 그냥 단순 끝내기 상에서의 큰 자리라면 이런 자리가 큰데 일단 처리가 되지 않은 이쪽에 시선을 두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아직 결정진 건 아닙니다. 흙이 꼬부리는 끝내기를 젖혀놓는 걸로 없애서 선수 끝내기를 없앴다는 그 자체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뭐 선택을 하진 않았고요. 백이 이쪽 부분을 선택을 한다면 이제 여기를 두고 이렇게 끊는 수를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한 점을 취할 수만 있다면 상변 집이 꽤 불겠는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지금 가장 간명한 처리입니다. 그냥 늘고 흙에게 이쪽을 받게 만들고 그냥 뭐 이런 데 있거나 끝내기를 가서 아주 쉽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네, 바둑이 미세하긴 미세한데요. 이런 데 하나 젖히고 받을 때 키가 가장 큰가요? 지금 호구 쳐야지 이해할지 좀 애매합니다. 마지막. 이쪽 두면 하나, 지금 여기 끝내기가 최소 10집입니다. 흙집 5집, 백집 5집은 최소 차이가 나기 때문에 10집짜리고요. 김다영 선수가 이렇게 했을 때 미세하게 흙이 좀 덤이 부담스럽다 라고 판단하는 것은 지금의 흐름으로 이제 느낄 수 있는데 과연 그럴지. 근데 제 개가로는 일단 기본적으로 미세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못 맞겠죠? 네, 지금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쉽지 않죠. 여기를 흙이 끊는 것도 선수라서 뭐 흙이 이쪽 끊는 것, 이쪽 뭐 여러 가지가 있고 네. 중앙 쪽이나 아직 정리 안 된 부분에 흙도 팩감이 좀 있습니다.
흑은 이런 자리를 좀 빨리 물어보고 싶은데요. 이쪽 부근의 끝내기가 처리가 끝이 나면 어떤 상황에서는 백이 이쪽으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쪽으로 받을 수가 있어서 다섯, 이쪽 부분이 정리가 되기 전에 빨리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받으면 여기를 들여다보거나 이쪽을 다 선수로 해서 중앙 쪽의 형태가 조금 달라지는 뭐 그런 걸 엿볼 수가 있고 좀 빨리 응수를 물어보고 싶은 끝내기입니다. 삼십 초. 미세한데요. 미세한데 네. 아주 약간 백이 좋거나 아니면 정말 반집 승부거나 뭐 그 정도의 느낌입니다. 아홉, 네, 물어봤습니다. 네. 근데 또 갈등이 되겠네요. 쉽게 받았다고 보고 계산을 네. 해보면요. 11집, 12집, 13, 30, 31, 38, 39,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백집이 한 49에서 50 정도 납니다. 흑이 지금 네. 여기까지 해서 54에서 55 정도거든요. 한 54. 거기서 이제 흑선 끝내기이고 이 중앙 쪽의 어떤 발전성, 흑도 조금은 있기 때문에 백이 약간 좋거나 미세합니다. 네, 이제는 변화가 일어날 곳이 보이진 않고 있고요. 중앙 쪽 누가 더 집을 많이 불리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잠시 후에 보내드립니다.